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윤입니다. 정치 맛부쇼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에 대한 밥상머리 민심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네. 앞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규정평가 지지율에서 한 27, 8%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또 이제 이에 대해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계 부총장 위험한 발언 아니다, 위험한 발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통령실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야죠.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러나 지지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은 왜 지지율이 좋은 거지? 왜 나쁜 거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 거 없으면 대통령이 뭘 합니까 그러면? 관심은 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지지율이 바닥권이다. 왜 나쁘지? 최근에는 이제 의료 사태 때문에 그런 것이 커요. 예. 의료 사태 때문에. 의료 사태가 다행히 이번에 추석 연휴 때는 큰 불상사는 없었어요. 예. 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해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국정의 성과를 만들어내면은 윤 대통령의 뚝심으로 상징화될 테고 이걸 윤 대통령이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은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울상을 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좋아할 필요도 없이 당초에 있었던 그 생각 그대로 말 그대로 무수의 불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면은 저는 나름대로 저는 평가가 되리라고 봅니다. 신지호 부총장 얘기는 그냥 관심은 많이 가져라 이런 신지호 취지죠? 부총장 얘기는 그때가 달라요. 이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지 마음대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할 말은 많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영화 내부자들의 거기 네. 이제 신문사 논설 주간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대중은 개, 돼지들입니다. 그거 뭐하러 개, 돼지들에게 신경 쓰고 그럽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런 마음인가?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사과하라고 얘기하고 의료대란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를 지저대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건가? 어떻게 국정 지지율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정말 이건 분노의 게이지를 정말 올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이 추석의 민심은 국민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임을 명심하라. 저는 속으로는 예. 정말 위험한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연한 척하는 건지 정말 의연한 건지 궁금하지만 공식적으로 의연하겠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예. 저는 김은경 교수와 생각이 좀 다른 게 여론에 너무 민감해버리면은 의료개혁 포기해야죠. 의료개혁 뭐하러 합니까? 하지 말지. 연금개혁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인기 좋았잖아요. 그죠? 부동산만 아니었으면 아마 진짜 성공한 대통령일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돼요. 여론에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야 할 길이면 가는 겁니다. 여론에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나가 지금 하는 게 잘하네? 한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자만한다든지 나쁜 애 해가지고 포기한다든지 이러지 말고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마음먹었다면 여론의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저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요. 연금개혁도 마찬가지고 네. 앞으로 노동개혁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일희일비에 대한 뭐 서로 간의 의견을 좀 확인하는 수준으로 듣는 걸로 하고요. 또 하나 이번에 국민의힘 추석 밥상머리 화두 아까 물가 민생 얘기하셨잖아요.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의료개혁 이 지금 국민의힘 민생 의료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교수님? 국민의힘이 이 화두를 정한 건 좋은데 지금 이 의료 문제의 핵심엔 지금 대통령실이 있잖아요. 이 센터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아예 각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통령실과 함께 가는 이 당정 협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걸 아무리 화두로 내던진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2025년 정원도 1년 유예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 누구 하나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2026년부터 유예하자는 한동훈 안도 대통령실이 처음에 받지 않았고 지금도 분명하게 입장을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고 불통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통령실과 이 국민의힘이 이걸 현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조율할지 저는 더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화두를 꺼낸 것까진 좋지만 예. 그냥 뭐 입에 올리기 좋은 얘기고 입 바른 소리네요. 네네 지금 국민들이
이걸로 분노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일시적으로 이게 잠재우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제안일 뿐이지 네. 이걸 가지고 정말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라고 믿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 민주당이요. 김 여사 특검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건? 오늘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특검법이 이제 또 발의가 되고 국회에서 표결을 하면 통과되겠죠, 당연히. 야당만 그렇죠. 들어오죠. 예. 그럼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겠죠. 또 국회에서 제2 표결 들어가겠죠. 예. 또 거부되겠죠. 그리고 또 뭐 부결 폐기되겠죠? 되겠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계속요? 뭐 그렇게 가는 도돌이표요? 거죠. 그러니까요. 조선일보에서는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럴 거예요. 아마. 뭐 바보가 하는 짓이고 맨날 똑같은 짓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 바보가 누굽니까? 여당만 바보고 대통령만 바보입니까? 저는 야당도 바보로 생각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냥 소수 야당이면 이해를 합니다만 예. 지금 190석을 갖고 있는 압도적인 일당입니다. 얼마 전에 검사들 탄핵한다 그래서 검사들 탄핵 다 기각됐습니다. 예. 누구 사과하는 거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저기 수사 검사들 탄핵했습니다. 뭐 현인거의함도 다 다른 것도 다 다 기각됐습니다. 이게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1년 반 안에 아마 태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도 지지율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못하니까 여당이 윤 대통령이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없으니까 예. 오늘도 또 체코 가잖아요. 체코 뭐 하나 만들어내려고. 네. 그러니까 못하는 게 그러니까 여당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 너네들이 잘하는 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뭘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번 봐보세요. 뭘 잘하나요? 아니 잘 안 해도 뭐 지지율 높은데 뭘 그러니까 잘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아웃되면 우리가 사는 거고. 계속 대통령만 그냥 걸고 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어떤 그런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한다면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은 민주당도 탄핵, 특검 가려서 좀 해라. 가려서 하면은 칼 뽑았으면 밀어붙이고 안 되면은 그만두시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앞으로? 내년 또 할 겁니까? 내년까지? 5년 내내? 그러니까 그거는 서서 그 일이 옳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피곤합니다. 앞서 내가 민생 말씀드렸잖아요. 예. 살기 힘들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여당만? 야당도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과반 의석이라고 하면은 예. 저는 야당도 책임지는 모습이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지금 이게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 작년에 이미 한번 발의가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뭔가 이게 해소가 돼서 국민들이 아 이거 굳이 특검까지 갈 필요 없어. 검찰을 믿고 공수처를 믿고 감사원을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는 국면이 아니라 네. 오히려 지금 주가 조작, 관저 개입, 그리고 지금 공천 개입, 디올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혐의가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이건 도저히 특검이 아니고는 완벽하게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겠다라는 분위기로 저는 흐르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좀 이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게 민주당의 발의로 또 올라가게 되면 이걸 필리버스터를 누가 할 것이냐 가지고도 지금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이걸 해야 되느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자체도 좀 부담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건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사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또 공개 행보를 하고 있으니 네. 이거야말로 국민의힘에서도 좀 대통령실이 여사랑 얘기를 해서 잘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것에 더 명분을 주고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이게 민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금투세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이걸로 뭐 23억을 지금 이 뭐 수익을 얻었다는 부분도 그렇고 공천도 개입했다. 이런 지금 계속 이 김건희 여사가 정말 네. 대통령이냐라고 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묻고 갑니까? 그런데 그 누가 하나 국가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다 무혐의를 주고 있고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럼 이 의혹을 해결하고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를 정말 줄여나갈 수 있을까? 저는 예. 특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 좀 하셨는데요. 맞아, 평론가님.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를 했었잖아요.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 화폐법이죠. 명절 전에 지난번에 야당이 강행 처리했던 상임위에서 그거를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상정하지 않았었습니까? 본회의에 이런 우원식 의장의 이런 판단, 결단 네, 이걸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최상병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죄질이 나쁜 군인들이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를 감추려고 하는 대통령실과 그 주변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이건 정말 특검이 필요한 거죠. 예. 대통령 권력에 개입되어 있는 문제니까. 저는 영부인 문제는 영부인 자체의 은행 자체가 민감하기 때문에 특검이 가면은 그 앞으로 1년 동안 김건희 얘기만 나옵니다. 국정 마비돼 버려요. 국정이 야당도 정치가 안 돼요. 자
특별검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김건희 여사 브리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할 얘기 안 했더니 다 나옵니다. 국정 자체가 마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물론 김건희 여사가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재부속실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정권이 바뀌면 그때 특검에도 늦지 않다고 봐요. 현직 영부인이지 않습니까? 현직 영부인. 이것이 과연 국가에 이게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갖고 있는 것이고 최상면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관철시키되 그렇지 않는 건 자꾸 협박만 하지 마.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라.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들어가고 최상면 특검 두 개 다 가동이 된다고 쳐보세요. 최상면 특검도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해요. 김건희 여사밖에 없어요. 대통령도 국정운이 어렵습니다. 예. 야당도 어렵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따져볼 때 저는 한 군데만 집중하자는 생각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 명절 전에 상정 안 시킨 건 잘한 일이네요. 아주 잘한 거죠, 그거는. 여야 간에 좀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고 아니면은 야당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열어놓다 볼 수가 숙성도 있겠네요. 시키고 또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고민도 있는 것이고 저는 예. 잘했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지금 와서 그것을 처리할 수는 없지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이제 다시 재부의가 되면은 예. 논의를 해서 정권 그 차시고 하시라. 김은경 교수님은 이런 우원식 의장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미 반복된 악순환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우원식 뼛속까지 민주당인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일단 여야의 좀 이 협의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예. 같고 또 추석 이후에 19일에 오늘이죠. 상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한 것은 아무래도 추석 민심을 여야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특검이라는 건 특히나 국민의 어떤 동의 또 그런 여론이 있지 않고 이걸 강행하기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생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은 정말 최상병 특검법하고도 관련이 있고 민생에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능력이 되지 않는 업체가 관저 공사를 한다거나 예. 여러 가지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야말로 박근혜 탄핵 시에 있었던 수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국정농단의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 라는 민심을 청취하지 않았을까. 저는 국민의힘도 그런 예. 민심을 읽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의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의 이런 결정은 좀 더 국민의 여론을 듣고 이 특검을 좀 더 협의해서 이번에는 제발 좀 통과시키자 하는 제안이 아니었을까.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추석 민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요 많은 민심을 듣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욕한다라고 하면서 뭐 지역 농심을 전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대구까지 지금 국정 지지율이 20%밖에 안 나온다 우려 섞인 소리. 뭐 한지아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석 민심 겸허히 받들면서 민생을 잘 챙기겠다라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한 말씀씩 이런 의원들의 얘기와 본인도 생각까지 하셔서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은 농심은 지금 별로 안 좋죠. 올해 쌀이 쌀값이 떨어져서 1년 연봉 아닙니까? 그죠? 연봉. 그렇죠. 1년 먹고 예. 사는 문제에 쌀값이 떨어지니 농민들은 그 목표를 해서 1년을 버텨야 되는데 네. 어렵겠죠. 왜 정부가 이런 농정 대책을 폈느냐.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대구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못 가면 화나는 거죠. 그러나 예. 그런 불만도 있지만 그냥 크게 보면은 지금 저는 성공할 실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료개혁 문제에는 중단 고비를 지나고 있고 반드시 성공해서 의사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걸 끝내야 되겠다. 일부 의대생들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시대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국민들은 뭡니까?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료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은 비판해도 돼요. 그러나 민주당은 욕하지 마시라. 당신은 손도 못 댔다. 비판하지 마시라는 얘기고 예. 연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도 할 말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도 손도 못 댔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렵지만은 또 그러고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 국민들은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나가자는 얘기죠. 지지율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의료개혁이라든지 연금개혁이라든지 뚜벅뚜벅 나가서 뭔가 좀 이뤄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교수님도 아까 뭐 의원들 얘기 듣고 뭐 생각하시는 내용 있으시면 제가 이번 추석 때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 중 하나인 해남을 다녀왔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농어민들이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이 양식도 잘 안 되고 벼에도 지금 병충해가 너무 무더위가 심해서 과일도 그렇고 네. 지금 정말 이 지역 이 농어촌은 훨씬 더 좀 살기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이 뭐 수도권이나 여러 도시에서도 이 고물가 때문에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지금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아마 추석 민심을 들으면서 그 어디 하나 살기 좋은 곳이 없구나. 지금 뭐 전복도 다 망했고 뭐 다 예. 어촌들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99년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좀 하는 것 같고 아마 박지원 의원도 그런 얘기들을 지역에 가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이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 너무 좋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고. 그런데 민생지원금, 민주당이 한 발 양보한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조차도 지금 진전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 상정도 못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냥 민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능력도 없고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어떤 것도 행동으로 하나 옮기고 있지 못하다. 한동훈 당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면서 기대했던 부분들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지금 의료대란에서도 본인이 뭔가 개입을 해서 하려고 하지만 이거야말로 대통령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민생이 뭐 이 국민의 여당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실과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해라. 협의를 하든 네. 각을 세워서 국민의 편에서 하든 그렇게 해야지 민생 문제도 같이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맛보시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